안녕하십니까. 김천대학교 도서관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윤리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실 시에 쓰게 될 참고문헌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참고문헌에 대한 경험이 없으실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구조가 짜여진 과제를 향후 수행할 때 참고문헌 작성은 필수적이니만큼 지금부터라도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본 프로의 목적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참고문헌과 인용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참고문헌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작성해 보셨던 분들도 귀찮게 이런 걸 대체 왜 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참고문헌의 목적과 개념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런 의문을 해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참고문헌을 보다 수월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문헌을 작성하실 때 일일이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시거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으실 텐데 사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량의 논문이나 책의 참고문헌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동 생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그러니까 본 영상에서는 인용과 참고문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참고문헌을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용과 참고문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참고문헌을 써보신 학생들께서는 다들 인용의 문헌 표시인 참고문헌에 대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참고문헌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비문학류의 책이나 전공서를 보면 각주나 책의 뒷면이나 챕터의 말미에 사람 이름과 문구가 적힌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참고문헌입니다. 각주 형식으로 써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써야 하냐는 논문이라면 각 학술지 투고 기준에 따라서 과제라면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바뀌게 될 테니 이는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렇듯 참고문헌은 인용 행위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서 끌어쓰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인용은 왜 하는 걸까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모든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글에 필요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화된 명제, 그러니까 모든 A는 B다 같은 형태의 명제나 혹은 당위적인 이야기, 즉 신 올바르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그 말이 대단히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만 저런 류의 명제는 사실 확인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겨우 받아들여집니다. 즉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용은 그러한 권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글에서 인용될 일반화된 명제를 권위자가 하진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 명제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자신이 일반화된 명제를 말하는데 발생하는 부담과 책임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 인용은 또 필요합니다. 인용의 다른 이유들도 여럿 있겠지만 학술적 인용의 경우 크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용한 것을 참고문헌으로는 왜 표현하는 걸까요? 참고문헌을 쓴 이유는 첫 번째로 표절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조사와 연구는 오로지 자신이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TV에서 흔히 보시게 될 논문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참고문헌을 인용했을 때 그 인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연한 거지만 자신의 논거를 맞게 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하여 인용하거나 아예 없는 문헌을 지어내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나 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논문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인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인용의 출처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이러한 기능을 바로 참고 문헌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인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될까요? 얼핏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나 과제를 할 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 인용은 그렇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쓰실 과제나 논문을 포함한 학술 활동이나 학습 활동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 활동에도 인용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가령 목사님, 신부님, 스님의 설교라는 건 경전의 인용과 해석이 근간을 이룹니다. 특정 종교의 성직자가 경전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거나 오인용을 범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가 됩니다. 그렇듯 종교활동의 근간 역시 이러한 인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원의 공판에서도 인용은 핵심적입니다. 먼저 판결이란 우선은 법조문의 인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두 번째로는 사례가 유사한 판례의 인용에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할 때도 인용을 늘 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공문서 작성해서 그 공문서의 근거 서류나 법령, 규정을 인용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명 정치인이나 셀럽의 말을 인용하여 상대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정치 현안에 대한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유명 정치인의 말과 글을 인용하지 않고 단지 여러분 자기의 생각만을 그대로 주장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의 말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인용은 단순히 학술적인 활동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런 인용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연구 및 학업에 관련된 학술적 인용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인용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친구가 했던 이야기, 식당 옆에서 앉은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대화, 인터넷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농객의 이야기는 인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글쓴이의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굳이 과장이나 거짓이 들어간다 한들 그런 글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용은 신뢰를 확보할 출판물들을 통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책, 정부나 연구기관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겠죠. 웹페이지를 인용할 때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라면 정부기관이나 기업, 대학 연구소의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라면 혹은 SNS라면 유명 학자나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이라면 인용할 만할 것입니다. 근거의 원천이 되거나 매우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위키 중에서도 꼼꼼하게 참고 문헌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위키피디아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익명으로 작성한 웹 커뮤니티의 글이나 딱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쓴 블로그나 SNS 글, 그리고 단순히 가심용 위키에서 쓴 글이라면 인용의 가치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인용의 가치가 있는 웹페이지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공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기관의 홈페이지인가. 두 번째로 사적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라면 본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쓴 글인가. 그리고 글의 내용에서 글쓴이가 전문가이거나 전공자인가. 세 번째로 위키라면 신뢰할 만한 참고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여 작성되었는가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웹페이지는 위의 조건들을 만족할 때 비로소 인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예 웹페이지의 인용을 금지하는 교수님도 계시니 이건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인용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에서도 살펴보았으니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보이는 참고 문헌의 경우 자신이 인용했던 문헌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이고, 좌측에 보이시는 인용 주석, 각주 형식의 경우에는 자신이 인용한 부분에 각주를 달아서 어떠한 문헌에서 인용했는지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과제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는 이제 미리 교수님과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인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도 문제일 것입니다. 인용이란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부 레포트 수준에서 특정한 형식을 정확하게 맞추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에 따라서 이를 요구하거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필히 양식을 요구하니 이러한 양식들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야기한 대로 인용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게 됩니다. 이는 학회나 단체들마다 저마다 규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다만 번거롭게 모든 학회가 각자 저마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양식을 그대로 쓰거나 혹은 그 양식을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정도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대표적인 양식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리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들 수 있는 이제 APA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어문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MLA 양식, 그리고 의학 및 보건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밴쿠버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유명한 건 이제 경영학 분야의 시카고 양식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A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A 양식, 그러니까 APA 스타일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규정한 양식으로 1929년에 제안되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영어로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즉 APA니까 APA 양식은 말 그대로 미국 심리학회 인용 양식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APA 양식, APA 스타일은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용 스타일로 연구자들의 연구물의 상호교환을 도우며 출판사들의 전자적 연결을 간편하게 해줄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용 양식은 그 출판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APA 양식이라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자가 나오고 다음에는 연도가 갈로 형식을 쳐서 나오고 다음에는 이제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대충 APA 양식 혹은 APA 양식을 근거로 했는 양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MLA 양식, MLA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A 스타일은 현대 언어학회가 1951년에 제안한 스타일입니다. 현대 언어학회가 영어로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죠. 이것도 APA 양식처럼 그냥 현대 언어학회 인용 양식이란 말입니다. MLA 스타일은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양식인데 그 외 교양 잡지나 간행물들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LA 양식도 APA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의 형식에 따라 세부적인 스타일은 바뀌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자가 오고 그 다음에 제목, 출판 기관명, 혹시 출판사나 혹은 수요 대학 혹은 학회지 같은 그런 출판 기관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연도나 페이지가 나온다는 게 이제 MLA 양식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밴쿠버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양식, 그러니까 밴쿠버 스타일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반 의학 학술지 편집이 몇 사람이 비공식 모임을 형성하여 정립한 데 이제 기원하며 1979년 미 국립의학도서관이 개발한 참고문헌 형식을 수용하여 출판한 것이 이제 그 출발입니다. 밴쿠버 양식은 의학 및 간호보건학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양식으로 의학 간혹 보건 분야 학술지의 표준 양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밴쿠버 양식 역시 APA나 MLA 양식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저자, 제목, 발행지 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참고문으로 작성될 때는 이제 1, 2, 3 같은 이제 순서가 이제 붙는다는 것입니다. 네. 인용의 개념은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제 참고문헌을 작성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MS로 본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서는 밑에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